우리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부는 이 세력을 띄우면은 이 세력이 싸우고 이 세력을 띄우면 김영삼이 나타날 땐 또 이 세력이 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두 세력이 국회에서 대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허경이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 정당은 없어져요. 전부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무소속 100명이니까 정당이 몇 개죠? 100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은평구 국회의원은 은평구 국정당입니다. 은평구 주민의 당이야. 맞아 안 맞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국회 와서 싸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정당이 2개로만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맨날 싸우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 김해에서 올라온 국회에 있으면 그게 김해 당이야. 맞아 맞아요? 자기 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명이 거기서 각축을 해서 거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패를 쪼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당 제도는 폐지야. 우리 헌법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세력과 이 세력이 서로 배지를 달고서는 서로 싸우는 거야. 지겨워서 못 보겠어 이거. 이 두 세력은 지겨워서 못 보겠어.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오니까 자동차도 없는데 왜 도로를 오냐고 김영삼 김대중이가 고속도로 앞에 가서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럼 지금 고속도로가 없이 우리가 국도로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10년만 늦게 해서면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는 비용이 1000배가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죠. 맞아 안 맞아요? 세멘트 값 올라가지 땅값 올라가지 그걸 뭘로 고속도로를 놓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가 돈을 엄청 내놔야 돼. 민간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때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땅값 살 때. 맞아 안 맞아요? 그 시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타임을 너무너무 잘 잡은 거야. 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 자동차도 없는데 왜 도로를 만드냐? 아니 니 아까도 못 만드는 나라가 왜 포철을 만드냐? 야 일본한테 가서 왜 돈을 가져오냐? 세상에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합니까? 실리.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주장하는 게 명분이야. 그래 그래요. 명분이 우리 밥 먹여줍니까? 이 사람들이 김일성하고 주장하는 게 비슷한 거야. 김일성이가 명분만 주장하다가 일본서 8억 불 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아서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는다. 우리는 일본 놈 밑에 식민지를 있으니까 너가 보상하는 거 들어봐서 안 받는다. 우리는 명분을 먹고 산다. 이게 김일성 생각이었어. 맞아 맞아. 그래 북한 사람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것도 그래도 그 명분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권력 딱 잡자마자 야 일본 우리한테 가서 괴롭힌 만큼 돈 받아와. 에? 우리가 일본에 돈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살려. 딱 일본하고 야 명분 버려. 실리를 가져와. 맞아 맞아요. 이렇게 실리 외교를 해야 됩니까? 명분 외교를 해야 됩니까? 뻔해요. 네? 뻔합니다. 그러니까 명분 그래야 집안 자기 가문 옛날에 부자였다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코닥이 망해서 안 망했어요. 코닥이 뭐한테 져버렸어? 일본에서. 일본에서 코닥이 뭐한테 졌어요? 같은 필름 회사 후지한테 져버렸어. 후지는 세계적인 필름 회사 카메라 회사로 성장했고 코닥은 없어져 버렸어. 한 가지만 하다가 뭐 하냐? 명분만 주장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리를 알아야 되는데 미래를 못 내다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리를 주장한 이 산업화 세력이 명분을 주장한 이 세력들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이 실리 외교 실리가 망해져가지고 우리 경제가 2만 불을 간신히 넘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왜 9만 불입니까? 일본은 왜 5만 불입니까? 우리는 왜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그 우리 국민은 앞으로 굉장히 고생 좀 해봐야 돼. 명분 좋아하다가 이 실리 외교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지금도 일본한테다가 계속 거지근성을 내세워요. 뭐 위안부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손자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애들 보는데 할머니가 일본에 가서 위안부 했다. 그거 벌써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이야기예요. 제발 그런 이야기는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8억불 받아왔으면 실리 챙겨서 안 챙겼어요? 챙겼어요. 뭐 일본 돈을 다 가져와야 그 우리가 사과 받습니까? 그러면 사과 한마디 했다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대한민국한테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배해서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대한민국은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1948년에 만들어졌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거는 그 전입니다. 근데 왜 너가 자꾸 그러냐? 이 8억불 줬으면 됐지 않냐? 너가 그 후손이라고 그래서 해주긴 해줬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때 조선의 왕조를 이어받는다는 게 헌법조항에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헌법에 그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헌 의원들이 부관 참시를 당해도 시원찮아. 맞아요. 네. 나는 재헌 의원들이 어떻게 미국의 사주를 받았는지 몰라도 왜 조선 5,000년 역사로 몇몇 이어내려온 그 조선의 역사 정통성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는다. 말은 없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투사들의 정신은 이어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을 대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정통성을 1948년에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의 고종 황제의 그 왕손은 어떻게 대우하고 경복궁은 어떻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중앙청은 경복궁의 부속시설로 쓴다든지 박물관으로 쓴다든지 왜 중앙청을 허락합니까? 그 건물이 일본 겁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서울역은 왜 안 울어요? 한국은행은 왜 안 울어요? 일본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 안 그래? 지금 저 브라질이나 저런 데 가면 전부 스페인 사람이 만든 건물이야. 다 헐어내지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복궁 안에 덕수궁 안에는 일본 사람 석조 건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우리 울타리 안에 일본식 건물을 하나 갖다 놓은 게 뭐 잘못입니까? 경복궁 안에 갖다 놓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일본식 건물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건물이 우리나라 경복궁에 갇혀 있는 거야. 맞아요. 그 좋은 건물에 우리 박물관이 들어가야지. 왜 용산에다가 박물관을 갖다 놓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래 안 그래요? 강화문에 있어야 너도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러 경복궁도 볼 겸 어디 박물관만 봅니까? 경복궁도 경복궁도 싹 구경하고 박물관도 들어가는 거야. 겸사겸사.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관광객이 경복궁 갔다가 용산 갔다가 그러면 그 관광버스가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까? 한번 가려면?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알리려면 경복궁으로 관광버스가 온 김에 문화재도 보고 경복궁도 보고 일석이조잖아. 아니 정부종합청사는 서울에 있는데 저 충청도에다가 청사를 만들어 놓고 지방으로 막 이전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출근 전쟁을 하고 전부 집안을 기러기 아빠로 만들어 놓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싹 앞으로 바꿔요. 전체 서울 수도권으로 다 옮겨. 지방으로 내려간 것들은 지방에 뭐 세수 전부 지방세를 없애요. 국세로 바꿀 거니까 지방에 정부가 가 있든 말든 지방 수입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앞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지방세를 만듭니까? 지방세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일본이 지자재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지자재를 랭킹으로 했어. 일본인 지금도 금융실명제를 왜 못하냐? 일본 경제 무너질까 봐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한치 앞을 모르는 자들이 금융실명제를 갑자기 해가지고 우리 경제 IMF가 온 거야.
지하 자금을 전부 숨겨버렸으니까 은행을 안 가져가고 자존심 상하니까 부자들이. 그러면 돈이 전부 휴지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예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다 사장돼 버린 거야. 돈 들고 나가면 교도소 가야 돼.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냥 모든 돈이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래. 군사 전두환 노태우 돈 뺏느라고 그 돈 다 해봐야 얼마 된다고. 그냥 우리나라 경제에 몇 천조를 손해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실리외교도 실리외교와 맹분외교의 중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지금 자꾸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일본의 제1교포들이 전부 적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지 되게 생겨서 거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포들이 그야말로 낯짝 들고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놔버린 거야. 저 조선징 저 자식들은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주면 줄수록 달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노조들이 주장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에? 그런 근성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 노조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잘 보세요. 정경버스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정경버스 여기 운전수 자리예요. 맞죠? 여기 문이에요. 세상에 정경버스에 가구모 가지고 때린 사람, 복면하고 와서 때린 사람들이 나이가 정경들 나이의 아버지. 맞아요. 근데 아버지 빨들이 그냥 가구목을 가져서 쇠파이프로 때리니까 아들들이 다 맞은 거야. 걔들은 군대 간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경찰은 다 숨어 있어요. 지시한 사람은. 정경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시락을 이 차 안에다가 다 갖다 놔가 점심 먹을 걸.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도시락 차야, 그게. 근데 그 차를 그냥 쉬리 끌고 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머리를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점심 먹으면 못 먹어요. 저녁 먹으면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야. 그리고 밤 12시까지 그거 지키고 싸우고.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들을 가꾸목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어깨 뼈를 분지르고 다리를 분지르 때리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식 아닙니까? 맞아요. 노조하는 사람들이 나이 50, 60대 아버지들이 지 자식을 그렇게 두들 패면 그게 정부를 때리는 겁니까? 자기 손자 70 먹은 사람이에요. 그 서른인 사람이 농부. 그래요. 그 농부가 파이프 가지고 때릴 때 그 맞는 사람이 자기 손자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은 의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모 안 해요. 왜? 자기 주인이 잡혀가면 운전서 보고 너 진실대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자살해버려 그날 저녁에. 왜? 우리 주인 앞에 내가 가서 말 안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말하면 우리 주인이 감옥 가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운전서마다 국회의원 배치되는 기술자들이야 그냥. 맞아요. 자기 주인을 고발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노동자들이나 우리가 데모할 때 왜 죄 없는 정경을 두들 패냐 이 말이야.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 이 정경 안에 있는 도시락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이게 엎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돌아다니면서 막 총알로 날아다니는 집어던지고. 내가 이 말 하는 거는 이 민주화 세력이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